안녕하십니까, 연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 강의죠.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강의고요. 이번 주에는 무효와 취소, 부강까지 해서 민법 총칙을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은 대표 사례 문제하고 무효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내일은 뭐죠? 취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죠. 자, 한번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자, 대표 사례집니다. 문제 보시면 1번 갑은 을 소유의 토지 X를 금 1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토지 X는 구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었다. 이때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유동적 무효에 관한 문제고요. 올해도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이 사회에 쟁점화됐을 때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은 결국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1번. 이후 X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되고, 그 계약 성립 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소급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X예요. 자,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계약을 하면 일단은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은 X죠. 자, 유동적 무효 상태도 일단은 무효입니다. 다만 유효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2번.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라도 유동적 무효죠. 을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금 이후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 이후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옳은 것을 찾으니까 2번이 답이죠. 3번 허가가 있기 전에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로서 갑과 을은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까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갑은 X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협력할 것을 서로서 구할 수도 없다. X죠. 자,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서로서 강제할 수 있다. 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4번 X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라도 갑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지급을 했어요. 자, 일단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그랬죠.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급한 중도금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계약금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이미 지급한 중도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에 대한 갑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던 중에 그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정 해제가 돼서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이제는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5번. 매매 계약이 있은 이후에 X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더라도 당연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중요한 문제니까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은 을과 그의 소유 토지와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측량에 다툼이 생겨 위 토지에 인접한 갑의 A 토지 부분은 위 매매 계약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했어요. 자, 취소란 것은 뭐냐면 성립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입니다. 따라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을 하면서 A 토지 부분은 제외했어요. 그러면 요 A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고, 요 제외된 A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요 A 토지 부분을 제외한다는 이 특약만을 기망을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타당한 것은 1번입니다. 1번, 위의 A 토지 부분은 매매 계약에서 제외됐어요. 그 말은 이 A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그는 갑의 사기를 이유로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 3, 4, 5번은 억지로 맞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립했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죠. 자, 23회 문제네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법의 내용은 강행 규정입니다. 자, 우리 물권법이 저당권의 객체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권리 중에서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의 하나고요. 다른 권리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객체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지요권은 저당권의 객체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1번 지요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물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 판매 행위. 자, 강행복구 위반입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이 뭐죠? 단속 규정인 거죠. 따라서 무허가 음식점이 음식을 판매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 자, 임차인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도 없고 전대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인의 전대체 계약이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효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했다 그것이 무효라면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논리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이나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나 양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4번 구분지상권, 지상권은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은 물론 유효하고요. 자,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어요. 물론 자신의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인 거죠. 따라서 5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아무런 흠이 없는 행위고 가능하고도 유효한 거죠. 따라서 무효인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인 거죠. 29의 문제죠.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단순한 문제를 참 잘 냅니다.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자,
취소란 것은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뭐냐면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예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예요. 따라서 1번 차고, 2번 기망, 3번 사기 같은 말이죠? 다 취소할 수 있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뭐라고요? 유동적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닌 거죠. 또 5번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 이것도 뭐죠?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죠? 유동적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닌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3번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억나시나요? 추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요? 허가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물론 불허가 처분이 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확정적 무효겠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며 확정적 무효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매매입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통정허위 표시 가장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쌍방 모두가 야 우리 이거 추인하자라고 했다면 요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추인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과거로 소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3번입니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매매를 추인했어요. 자,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죠. 과거로 소급하지 않죠.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통정한 허위 매매를 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 X입니다. 과거로 소급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죠. 그것이 적극 가담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중매매든 아니면 뭐 증여든 저당권 설정이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대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다르면 안 된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상속받고 나서 본인의 법적지를 이용해 가지고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영상에 내일 하겠지만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쥐가 어제 실컷 매매 계약을 하고 오늘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요. 왜요?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응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강행복규 위반입니다.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지가 실컷 스스로 강행복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5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시면 자, 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까요? 불허가 처분이 되겠죠?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요거는 뭐죠?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입니다. 자,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응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것.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었죠? 3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법률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X죠. 처음부터가 들어가서 X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인 것은 아니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한 후에 또다시 추인을 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취소가 됐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겠죠. 왜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따라서 취소한 후에 추인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2번 추인을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의 추인도 허용가 된다는 말은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고 무효로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죠. 따라서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입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해요. 만약에 그 법률 효과가 이미 무효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무효율을 따지면 안 돼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거죠. 따라서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해요.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4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일종이니까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하네요. 제가 대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유동적 무효에 대해 올해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뭘 찾습니까? 옳은 걸 찾네요.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맞죠?
니은번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은 안 져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금으로서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또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번은 맞아요. 자,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는 말은 그 이행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건부라 하더라도. 1번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수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 하더라도 조건부라 하더라도. 따라서 기역 리을에서 답은 3번이 되네요. 6번입니다. 자, 30회 기출문제죠. 참 잘 나오고 있죠.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인 경우 다음 설명 좀 틀린 거죠. 1번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맞네.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고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2번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3번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매매대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매매대금은 줄 필요가 없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는 거니까 매매대금 안 주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커버할 수 없겠죠. 갑은 을에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매매대금은 지급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으나 재지정이 없어요. 그러면 확정적 유효죠. 위 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그죠? 지금 틀린 걸 찾는 거죠, 그죠? 깜짝 놀랐네. 자,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병에게 곧바로 등기가 됐다면 이거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그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에요. 자, 중간 생략 등기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죠. 따라서 허가를 받았든 안 받든 따질 필요 없이 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하다. X가 되고요. 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아니라 그죠?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몇 번이요? 5번이 답입니다. 7번입니다.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습니다. 디귿번 불법 조건, 조건이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추인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습니다.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답이죠. 자,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이속되고요. 통정허위 표시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추인할 수 없는 것은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효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내일 영상에서 우리가 취소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